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물 파는 남자 정수장입니다. 오늘은 건물주 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현금 2억이 있으시다면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현금 2억으로 건물주가 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종목은 수익형 부동산이고요. 제가 올해 9년차 현직 공인중개사인데요. 일반적인 광고보다는 오늘은 굉장히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건물이 하나 있죠. 이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꼬마빌딩, 그 다음에 올상가 건물,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이런 건물들을 2억으로 살 수 있을까요? 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건물주가 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왼편에 건물이 보이시죠? 여기는 코너 각지에 위치한 다중주택이었고요. 현재 매매가 된 건물입니다. 매매 금액이 7억 3천이었고요. 대지 44평에 건물은 64평으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물론 서비스 면적은 별도로 따로 빠져 있고요. 여기는 허가 평수가 64평이었고요. 총 14개 호실에 원룸 9개하고 그 다음에 원룸보다 조금 더 큰 형태의 주거 공간인 1.3룸 4개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실제 있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왼편에 주방 분리형으로 된 풀옵션의 원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원룸보다 조금 더 넓은 형태의 1.3룸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매매 금액이 7억 3천원인데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현금 2억만 갖고 계시다면 못 삽니다. 아무리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매매가 7억 3천인데 5억 3천만 원을 깎아주지 않는 이상은 현금 2억만 원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매매 금액이 7억 3천인데 여기에 융자 금액, 총 보증금 2억 5천, 2억 8천을 뺀 나머지, 그래서 실투자금 2억을 가지고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풀어드리면 매우 간단하죠. 하나도 어렵지 않고 융자 있고 보증금 있으면 살 수 있겠구나. 대부분의 영상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여태까지 몇 개 올린 동영상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융자 금액 2억 5천만 원은 그때 당시에 금리가 4%대였었고요. 매월 내는 이자가 약 83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총 보증금 2억 8천은 13개 호실 중에서 8개가 원룸 월세였었고요. 원룸 하나는 전세 4,300, 1.3룸 4개는 4,800짜리 하나하고 5,500짜리 3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자랑 총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해드린 것도 이렇게 계약을 해드렸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좀 더 현실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건축주분이 융자를 받으셨을 때는
토지하고 건물의 공동 담보로 해서 2억 5천만 원을 받으셨었어요. 이게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바로 융자가 승계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출 규제가 생겨서 융자를 승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몇십조 원에 다다르고 갭 투자로 인해서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 융자 승계가 안 되면 새롭게 신규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DTI, NTSR.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이고요.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렵게 설명하고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은행권마다 다르긴 한데 어느 은행에서는 융자를 그냥 승계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융자를 그냥 승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이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융자 승계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서, 근데 우리는 융자 승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건물을 인수를 해서 융자를 2억 5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규 대출로 받으셔야 되고, 소득 증빙이나 추정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실제로 그래요. 은행에서 신용도까지, 소득 수준과 신용도까지 보기 때문에 대출 승계, 융자 승계가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2억에다가 융자 금액, 받아야 될 금액 2억 5천을 더 플러스해서 4억 5천으로 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뭐냐면, 은행에서 얘기합니다. 고객님의 신용도는, 그리고 소득 수준은 저희가 봤을 때 2억 5천까지 해드릴 수는 없고요. 융자 금액을 2억 정도밖에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여지가 있어서 금리를 4%가 아니라 4.5%로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은행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만 했다가 융자 승계가 안 돼서 중도금 지급을 못하고 중간에 계약을 깨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융자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앞에 제가 13개 호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5개가 전세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월세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해서 총 보증금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2억밖에 없어서 건물을 인수한 다음에 보증금 빼줄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곤란해집니다. 이게 퇴직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단 퇴직자 자체가 그 연금이 나오는 것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정확하게 퇴직금으로 2억 받은 걸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인수하고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여기 전세 살고 있는 친구들이 연장을 안 하고 모두 다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에 나도 내놨는데 임차인분도 부동산에 내놓고 직접 놓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임차인도 답답하고 건물주도 새로 임대가 되지 않아서 엄청 답답한 상황이 되죠. 그런데 여기 임차인이 직장이 발령 났고 아니면 학생인데 유학을 가거나 지역을 옮겨야 된다고 하면 전입신고를 그냥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버립니다. 여기 임차권 등기가 왜 중요하냐면 법에서 명시를 해놨어요. 보증금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는
건물주의 동의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다음번에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월세든 전세든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 보호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의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없고요. 결국엔 전세금을 못 빼줘서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실현시키게 되면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수할 경우에 그냥 임대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건물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건물주 되는 것은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건물주가 되시면 되죠. 방법은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체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건물 계약 전에 대출 상담을 꼼꼼히 받으셔라 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DTI, DSR 규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다 은행권마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는지, 그리고 내 신용도와 내 소득 수준이 어떤지에 따라서 융자 승계가 가능할 수도 있고 신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건물을 알아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건물을 발견하셨으면 계약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은행권에 가서 이 건물에 받아들이는 융자 부분에 대한 승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 후에 최소한의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될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적어도 월세야 2, 300, 500까지도 내가 벌어서 아니면 월세를 받은 걸로 보증금을 빼줄 수 있지만 최소한 전세 보증금 정도는 만약에 회전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빼줄 생각은 하고 건물을 인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생각을 안 갖고서 그냥 내가 현금 2억인데 바로 건물을 사야지라고 하면 건물을 사신 매수자분도 나중에 골치가 아프고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 세입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요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가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세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좋은 위치에 좋은 상권을 가진 곳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안정적인 수요층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라. 융자 문제는 대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좋은 위치와 좋은 상권 그리고 안정적인 수요층이 있는 곳이면 두 번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내놓자마자 월세든 전세든 방이 금방 나가더라. 이렇게 위치가 좋은 곳, 그리고 수요층이 괜찮은 곳, 그리고 건물을 볼 때 건물 내부도 그렇고 외관도 깨끗하게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고 적당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돼 있는 곳을 투자를 하시면 현금 2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겪어봤는데요. 겪어보니까 인생은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부동산에 어떤 매물을 소개받아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임대사업이 성공일지 실패가 나뉘어지게 돼요. 무턱대고 광고만 보고 건물에 대한 걸 판단하기 전에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건물을 매수하시기 전에 혹은 건물을 보기 전에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건물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파는 남자 정수장이었고요. 혹시 만약에 나중에 인연이 돼서
대전 지역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물 파는 남자 정소장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